안녕하십니까. 7월 9일 화요일 OBS 뉴스 오늘 시작합니다. 김기웅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최유한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한동훈 후보 간의 문자 메시지가 연일 언론을 통해서 자세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여전하죠. 한쪽은 사과할 의사가 있었던 거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거 사과할 취지 아니었다. 이런 입장으로 각자를 해석하고 있는데 추가로 드는 의문점 저희가 지금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김건희 여사는 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의견을 구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이 의문일은 제가 첫 번째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인사 간의 문자 메시지 내용, 당내 첫 공개한 인사는 누구인지, 이게 지금 가장 뜨겁습니다. 세 번째, 한동훈 측에서 친한 기자들에게, 한동훈 후보가 친한 기자들에게 김 여사의 문자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주변에서 말 꺼내기 힘든 김 여사 본인의 문제고 또 한동훈 후보와는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으니까 그 전부터 좀 관계가 있었고 충분히 의견을 좀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문자의 내용이 좀 길고 또 많은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뭐 야당에서는 이제 국정농단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프레임이고 저는 국정농단이라고 하면 비선인 사람이 국정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국정농단인데 지금 이 부분은 여사가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어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사자의 일에 대해서 당시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이 사과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하는 거고 그 대상은 국민입니다. 그리고 사과의 내용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사과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건 사적인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사적인 대화라고 하면 내가 예를 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랑 뭐 가다가 뭐 넘어졌다? 그렇다면 미안하다. 이런 거는 사적인 대화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대목에서 내가 사과를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사과 논란으로 인해서 대통령과 당시 비대위원장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뭔가 회복하고 조율하고 그런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고 그거를 단순하게 사적인 대화라고 폄하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당시 아무래도 추가로 좀 질문을 드려보면 당시 아무래도 대통령실에서는 김 여사의 사과가 불필요한 입장이다. 사과를 하는 것도 지금 타이밍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입장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김 여사가 좀 나선 것이다. 그러니까 의도가 분명하게 몰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여사가 그걸 받았기 때문에 부적절한 건 맞습니다. 그거는 사과할 내용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일련의 상황까지를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평가를 하고 그거에 대한 입장을 내야 된다. 그리고 또 선거라는 것이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이걸 인정했을 때 그게 역이용 당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최유한 평론가님. 제가 이 장문의 메시지 다섯 개를 다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단어는 모두 10번 나옵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 국민께 사과한다라는 건 7번 나오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미안하다, 사과는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죄스럽다, 양해해 주세요 등등을 포함하면 모두 한동훈 위원장에게 미안하다는 것이 더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주의 깊게 봤던 것은 19일 문자를 보내고 나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김 여사가 문자를 보낸 직후에 김 여사 주변 인사, 이건 보도된 겁니다. 한동훈 후보, 지금 그 전당대회 후보에게 김 여사가 사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19일 문자를 보내고 김 여사가 보내고 나서 1월 19일에 보내고 나서 김 여사 주변에 있는 인사가 이건 조선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한동훈 후보에게 김 여사가 사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담은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김 여사는 사과하겠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주변에서는 사과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사과를 해서 안 된다 이유를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은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즉 한동훈 당신이 비대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잘못을 저질렀다. 명품 빼받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잡음이 나오고 미안하긴 한데 국민한테는 사과하지 않을게. 왜? 사과하면 지지율이 더 빠지거든.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한테 미안하다고 하는데 진짜 사과시킬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냐. 라고 야당 쪽에서 얘기해요. 근데 제가 이걸 쭉 보면서 네. 한동훈 위원장한테는 미안하다고 사과를 많이 했어요.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근데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그래서 안 된다, 지지율 빠진다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니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것을 아무리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인 나온 입장에서는 건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폭발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묵혀둔 거 아니냐. 그런데 6개월 후에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굉장히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6개월 만에 터진 거다. 이 부분은 왜 지금 시점에 터진 것인지는 저희가 한 3번째 질문에 의문을 통해서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 어쨌든 당시 분위기는 이게 그러니까 문자 내용 메시지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과하겠다는 내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당시 돌아가는 분위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조선일보 얘기도 그렇고 당시 청와대 대통령실 분위기도 그렇고 그리고 이철규 의원도 그렇고 사과를 하게 되면 더 곤란해진다 이런 입장이었던 걸 기억해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과를 했어야 된다, 안 했어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의 전당대회에서 당시 비대위원장이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본질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사과를 하려는지 안 하는지 소위 말해서 잘 모른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 후보 측에서는 이건 사과할 마음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제 5건의 문자 메시지를 봤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을 겁니다. 예. 의외로 굉장히 정중하고 본인의 잘못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단이 난 것 같다. 사달이 난 것 같다. 그런 굉장히 저자세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아예 사과할 마음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사과할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손을 잡는다고 하면 잡아서 끌어당겨서 제가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사과를 하게끔 하는 게 그 당시에 우리 당 입장에서는 그게 정무적으로 판단이 맞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의가 없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같은 상황이 도래됐을 때 이거를 정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왜냐하면 당대표는 굉장히 그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이견을 접점을 찾아서 풀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번 6개월 전의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되겠구나. 결국은 이런 안정관과 문제를 풀어나는 데 있어서 뭔가 경험과 그런 게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니까 김기웅 부대변인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만한 분이세요. 그런데 한동훈 그때의 비대위원장은 이 판단을 하지 못한 겁니다. 즉 판단을 하지 못한 건지 판단을 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으나 당시에 자기에게 들어온 공식적인 방금 5건의 메시지 말고 다른 데서의 압박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공식적으로 풀고 싶다라고 해도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덮어지는 듯 했더니만 이것이 이제 터진 겁니다. 그건 이제 와서 다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